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투자 리서치의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주정을 크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 좀 가열 양상을 살짝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신용 잔고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좀 많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뭐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5월 3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FOMC에서 금리 인상은 일단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좀 올려드렸듯이 코스피 단기 2분기 코스피 PBR이 0.9배가 2430포인트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바닥은 이 60일선 부분인 2450, 60포인트에서 2430포인트.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코스피 바닥이 좀 형성이 좀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오늘 좀 아래 꼬리가 좀 달려주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등이 나올 때를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종목들이 위에서 좀 물렸다, 종목들이 위에서 물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인지 코스닥 지수가 2450포인트 이 부분인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잡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현명하겠죠. 떨어질 때마다 막 계속 매수를 하는 것보다 한번 딱 매수를 한 다음에 2차 매수,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는 게 효율이 높은 매매 전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바닥을 다져주는지를 확인하면서 종목을 대응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랑 조금은, 상황이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신용융자 그리고 이시전지의 과열 양상 이런 것들이 시장의 경계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카페에서도 글을 올려드리면서 제 영상에서는 딱히 뭐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텔레그램에서는 코스닥이 지금 너무 높은 수준이다. 과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급 교란이 좀 우려가 된다. 계속 꾸준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 볼 내용들인데 여기 목록을 보시면 코스닥 상승이 이제는 무서운 이유라고 해서 신용 잔고에 대해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4월 5일입니다. 저는 이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닥이 너무 높은 수준이고 좀 이게 좀 두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2차전지 수급의 급등 4월 5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4월 5일 2차전지의 주가 급등 이거 보면은 신용 잔고가 계속 엄청나게 증가된 수준이다. 전체 코스닥 신용 잔고에서 51% 수준에 당하는 규모다. 그러니까 시장이 비투로 해가지고 억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신용 잔고까지 추월할 정도의 가열 영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저는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좀 올려드렸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3월 16일 이전 이후로 이전에는 코스피가 좀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3월 16일, 3월 20일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코스피를 추월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대기 매물이라고 제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죠. 이 상황에서는 뭐 급격한 주가 급락이 발생한다면 서로 먼저 팔기 위해서 투기 매물로 나오게 되고 강제적으로 좀 팔지 않고 좀 기다렸던 사람들은 높은 변동성으로 해서 강제 상승까지 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코스닥은 이제 매수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신용 잔고를 봐야 하는 이유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신용 잔고에 대한 뭐 차트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모멘텀 증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인해서 고무적으로 이 수급이 건전하게 막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2차전지에 쏠려 있다라는 것은 지금 조금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죠. 2차 전지는 실적이 좋긴 하겠지만 그걸 좀 반영시킨 그런 상황에서 B2를 진행을 하면서 반영을 시켰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전반적인 고루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코스닥도 올려드렸지만은
이게 신용 잔고 증가와 지수의 상승, 좀 불편한 동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닥이 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은 더 낮게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도 좀 설명을 좀 드렸듯이 코스닥 지수 하단은 한 800포인트 수준 60일선을 소폭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것들을 가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피 지수 하단은 245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 좀 높은 매는 이 2450포인트 될 거고, 60일선은 살짝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바로 반등 나오느냐. 코스피는 한 800포인트에서 여기 770포인트 이 정도까지도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바닥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선업종을 제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게시물을 좀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는,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이제 반도체, 2차전지는 이전에 한 2월달, 한 1월, 2월, 3월 계속 2차전지 좀 많이 밀긴 했습니다. 무료로 공략주도 좀 알려드리고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한 3월 달 오고부터는 종목 추천이 거의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종목 안내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열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잘 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찌됐든 간에 주종이 끝나고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을 좀 안내 드릴게요. 자, 그런 과정에서 저는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도 좀 보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조선업종들을 좀 유심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조선업을 제가 왜 지켜보고 있는가? 제가 여기에 계속 이제 이 관심 업종들 계속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조선업종들을 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의 높은 천연가스 가격, 어, 이슈가 좀 있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높은 천연가스 가격과 다행히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서 천연가스 비축 수준이 전년 대비 97% 정도 증가됐다. 작년 겨울 대비해서 천연가스가 높은 재고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지금 그렇다라고 해도 내년 계속 이제 비축을 해놔야 되니까, 겨울이 계속 안 추울 거라고 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비축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내년은 내후년을 위해서도 비축을 꾸준하게 해놔야 되는 상태지만, 자, 그게 역부족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춥지 않은 겨울이 지속될 경우라도, 만약에 엄청 추웠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가격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춥지 않은 겨울이 지속될 경우라도 하더라도 96%의 비축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계속 소비가 될 거니까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와 이를 채워줄 수 있는 공급 능력이 필요한 상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을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유럽에서는 1632만 톤의 LNG 저장 설비가 건설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 중 1213만 톤이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총 9천만 톤의 LNG 저장 설비가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중 FSRU 이게 6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이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조선업종은 이거를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9천만 톤의 추가 저장 설비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예요, 설비. LNG를 공급하는 설비가 아니에요. 저장하는 설비를 9천만 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64%가 FSRU 이거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튀르키, 그리고 폴란드, 핀란드 100%로 FSRU다. FSRU가 이게 뭘까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천연가스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는 파이프라인이 있죠.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의 방법은 천연가스 플랫폼, 그러니까 바다에서, 유전에서, 가스전에서 이렇게 바로 생산을 해요. 생산을 한 다음에 이걸 액화를 시켜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운송을 시키는 거죠. 바로 이제 파이프라인의 운송.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육지랑 어느 정도 가까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를 바로 뽑아가지고 육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저장 설비가, 여기에 나오는 저장 설비가
여기 에카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겠죠. 9천만 톤의 해상 설비를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근데 조금 먼 거리에서 공급을 유럽 내에서 충분히 가스가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급난이 오진 않았겠죠. 타국에다가 의존을 하면서 러시아한테 굳이 가스를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선박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미국에 좀 의존도가 좀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NG선이라고 하죠. 여기 생산을 해가지고 LNG선으로 옮긴 다음에 LNG 액화시켜서 옮긴 다음에 LNG선에 탱크 LNG 뭐 보관 탱크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가 미국이 될 거고 장거리를 LNG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될 거고 유럽은 지금 아프리카 쪽으로 그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데 LNG선 같은 경우에서 FSRU 이게 뭐냐? 여기서 바로 LNG선에서 가스 뽑아가지고 바로 액화시켜가지고 바로 보내는 그런 이제 생산 기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상에서 LNG 터미널 이걸 지으려면 보통 4, 5년 정도 소요되지만은 신규 FSRU 이거를 이 설치를 하면은 2, 3년이면 이게 이제 건설이 되죠. 만들어지죠. LNG 선이 만들어지죠. 노후 LNG 선을 좀 개조를 하면은 1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개조를 할 경우 가격이 더 싸다라는 거죠. 싸고 빠른 시일 내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루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LNG 제기화 설비 시설이자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배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앞다퉈서 거의 타국에서는 거의 독일, 그리스 여기는 100% 이걸로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하죠. 자, 이거는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 기지입니다. 천연가스 생산, 액화, 저장 설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상가스전에서 기치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해서 기치 상태에서 바로 채취를 해가지고 여기서 액화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운반해서 특수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스를 바로 넣어줘 버리면 그걸 액화를 시켜서 저장시키면서 바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천연가스 운반선인데 초저온이죠.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액화 천연가스 생산지에서 육상 LNG 터미널까지 LNG를 운반하는 특수 선박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거를 지금 기대를 하고,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가스를 가지고 여기 육상으로 옮겨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고, LNG선, 이거 FSRU, 이거는 천연가스 액화 기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액화시켜가지고 바로 옮겨버리고, 공급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 FLNG고, 이게 FSRU죠. 불식 저장 재기화 설비. 이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FLNG선은, 바로 이제 천연가스를 실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액화를 시키면서. 자, 이게 다 된다는 거죠. LNG를 저장하고 재기화, 송출까지 할 수 있는 설비다. 육상 LNG 터미널을 그냥 바다에다가 옮겨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건설 중인 LNG 액화 설비는 1.69억 톤. 자, 근데 이게 2025년도 전후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3년도죠. 그러니까 2년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 정도 물량이면은 러시아의 공급 부재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앞다퉈서 이거를 계속 발주를 하고 있는 거죠. 설계 단계, 이 피드 단계라고 하는데 이 피드에서는 2.9억 톤인데 기획 단계에서는 3억 톤. 2025년도 이후 공급 과잉까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LNG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 부유식 재기화 설비 여기에 대한 의존도도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가 원전을 조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직접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2026년도 전후에 LNG 수출 터미널 완공이 크게 늘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른 EU의 유럽의 탈러시아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LNG선 슬롯에
여기 LNG, FSRU까지 수요가 붙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한국 같은 경우는 이 LNG선, LNG 탱크 운반선, 그리고 뭐 이 FLNG 간혹 이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FSRU 이 계신 단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이게 이익률로 치면은 거의 10배 이상 정도 나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여기에서 슬롯이 더 추가가 되게 됐다. 노후 스팀 터빈을 이제 LNG선으로 개조해서 투입을 하겠지만 이게 마진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완전히 처음부터 새 거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 노후 스팀 터빈을 개조를 하는 게 좀 단가가 좀 낮긴 하겠죠. 그렇지만 마진이 그래도 LNG선보다는 높다. 자, HD중공업 중강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여기 LNG, FSRU 한 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있기도 했고, 삼성중공업이 2022년도 12월 22일 당시에 4조 원대 GLNG 소형 부유식 액화천연 가스 설비를 수주하기도 했다. 이게 뭐 그거라고 보면 됩니다. GLNG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아주 좋은 가격을 기록해 수익성은 LNG선 그 이상일 수 있다. 자, 여기 기사들도 이렇게 있는 상태고, 자, 그렇게 하면 삼성중공업을 보면은 수주 목표가 94억 달러에 27%인 25억 달러. LNG선 4기, FLNG선 1기. 우리가 FLNG선이 이거라고 했죠. FLNG선. FLNG선 1기. 이렇게 달성을 하면서 지금 1분기만에 목표 94억 달러에서 27%를 달성을 했어요. 자, 말레이시아 GLNG 후속되어 있고, 모잠비크의 부유식 액화천연 가스 설비, 이거 GLNG 소형이고, 이거는 부유식 대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주 후보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북미 인프라 개발업체 여기에서 이것도 또 부유식 액화천연 가스 설비 두 개의 대형 수주 후보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주 금액은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탑2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기 SK증권 추정해서 보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이 2023년도 한국조선해양이 좀 많은 상태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좀 늘어나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엄청나게 대폭 성장을 하는 큰 폭의 큰 폭의 성장성을 수주 물량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그 다음 연도 좀 늘어나겠고, 삼성중공업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한국조선해양은 좀 유지가 될 거고, 자, 이렇게 점점 이제 2025년도 기점으로 해서 6년도, 7년도에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예상 물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주가 좀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 보자라고 하면 높은 성장률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꾸준한,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2025년도쯤. 자, 그럼 실적 반영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자, 신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조선을, 건조를 하고, 그래, 건조를 하고, 납품을 하는 이 가격들, 우리가 발주를 얼마나 받느냐, 이게 가격이 더 중요하잖아요. 선박을 하나를 납품을 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지금 유럽에서의 LNG선 이게 계속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조선 가격이 이 여기에 2022년 7월 달부터 10월 달, 그리고 1월 달, 그리고 4월 달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한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 우리가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기도 하겠죠. 자, LNG선의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 보면은 하나는 LNG선이고 하나는 LPG선입니다. LPG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LPG선도 가스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가스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삼성증권의 한 뭐 리포트를 살펴보면 발주가 SK증권이 되겠죠. 발주가 예상되는 양을 보면 80척 내외. 근데 알려지지 않는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뭐 이 리포트가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올해 LNG선 예상 수주를 보면은 국내 조선업종은 긍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글로벌 기발주된 17척,
LNG 선준 11척은 2027년도에 이제 인도가 될 거고 6척은 2026년도에 인도 예정이라고 하니까 성과가 인상될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해당 17척 중에 중국 조선사가 수주한 선박은 단 한 척. 여전히 LNG 이쪽으로는 한국이 높은 선호도 그리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조선해양이죠. 첫 번째. 한국조선해양이 아까 예정되어 있는 그런 예상이 되는 물량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했죠. 좀 증가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했죠. 언제부터 증가가 되고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딱 봤을 때는 이거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자, 1분기입니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지배주 순이익이 이제 사업이익이 흑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흑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1분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이게 4월 19일 기준인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조정을 받으면은 그게 우리한테 61선 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조선해양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패스.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이것도 지금 주가가 좀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1분기에 흑자가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물적 분할돼서 이제 신규 설립된 기업이죠. 조선 사업의 약 75% 정도 그리고 고부가치 가스선 최신의 함정 이런 것들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영업이익이 1분기에 흑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좀 날 거야 이렇게 보고 있고 2분기부터는 그래도 흑자가 날 것이다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큰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대부분 지금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61선 조정을 받으면은 61선 5,500원 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흑자가 나는 것들도 서프라이즈가 나는 것들을 기대를 하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것도 한번 고무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분기에는 적자가 좀 유지될 거다. 근데 적자폭은 대폭 축소가 될 거다.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거다.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한 개 분기가 늦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에 주가로 같이 함께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 주가 차별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실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주가가 반영이 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지 않고 3분기 때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늦는 것 같아요. 늦는 것 같은데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뭐 모멘텀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얘는 약간 인력난, 납기 지연이 좀 발생됐다. 이게 조선사들의 좀 리스크이기도 한데 위약금 발생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상태였어서 아무래도 주가가 이런 불안감들이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중 기업별로 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1분기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거는 2분기, 3분기부터 좀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차별화가 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조선 LNG 본행제 기업이 있는데 이 본행제 기업이 왜 중요하냐?
한국카본이랑 동성하이텍 두 기업이 국내 본행제 기업에 본행제를 납품하는 거를 이 시장을 좀 양분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이 본행제가 LNG 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스를 액화를 시킨다. 액화를 시키는 게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를 시킨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면 이게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화가 돼서 기화가 돼가지고 좀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LNG 수요가 본행제가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이 수출 70% 그리고 내수가 30%, 주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있고 뭐 카이 등등등 항공기 제조사가 있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서도 단열재 부분 초저온 본행제가 있죠. 자, 보온병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바다에서 떠다니는 LNG를 보온하는 우리 물을 따뜻하게 보온하고 시원하게 보관하는 그런 보온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가 이렇게 있는데 배가 말 그대로 바다에서 떠다니고 동력을 가지고 있는 보온병이에요. 보온병.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스를 액화를 시켜가지고 조정해서 가다가 온도가 좀 올라가면 우리가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듯이 가스가 기화가 돼가지고 증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본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단열재다. 단열재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LNG 수주가 계속 증가되면은 본행제가 그만큼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카본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좀 반응이 좀 살짝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자, 1분기가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2분기부터 좀 확대가 될 거다.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순이익 증가될 거다. 세전 계속 상업이익 자체가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흑자가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여기 지금 이제 단기순이익이랑 지배주 순이익이랑 똑같죠. 76억 원 그리고 82억 원, 74억 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수주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컨센서스 여기에 대한 전망은 계속 변할 수가 있어요. 수주가 들어온 만큼 그만큼 영업이익 증가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행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탱크 속 LNG를 액체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본행제 시장을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이텍이 양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외에 조선 기자재 업체로는 HESD 엔진 그리고 태광, 성광밴드, 세진중공업 등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게시물 들어와서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댓글 보시면 카페 주소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텔레그램도 많은 관심 이제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종목들도 요즘은 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종목을 좀 뜸하게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좀 추천 자체를 공략주를 안내 드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동안 3월 이후부터는 종목들이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거의 못 드렸다고 보면 돼요. 시장이 좋아지면은 저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좀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내를 다시 적극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텔레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